요즘에는 뭐 카카오를 따라가야 되냐, 네이버를 따라가야 되냐. 머리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99% 확률로 를 얻어가죠. 그게 현실이에요. 인 이거 것 같고요. 충격적인데? 우리 대표님이 돈에 대해서, 이 경제적 자유인에 대해서 너무나 진심이에요, 그렇죠? 2030 세대에게 자꾸 이렇게 돈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사실 중요해요. 요새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맞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나치지 않아. 관념인 게 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권리예요. 이상한 사람이 부당한 걸 시켰을 때 이럴 거면 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이 돈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게 자유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얼마나 돈이 없을 때 부자유스러웠어요. 그죠? 네. 작은 돈 때문에 짬뽕이랑 짜면 사이에서 고민했어야 되고 떡볶이랑 김밥이랑 편의점 사리곰탕 사이에서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이 내가 하고 싶은 고민이 아니지. 자유로운 고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강제당한 고민이잖아요. 맞네. 근데 그 경제적으로 내가 남의 멱살을 안 붙잡힐 권리가 생겼을 때 자유민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감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영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모티베이션 스피치 막 야 열심히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사회의 어떤 행복도랑 건강도를 GDP로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비중이 어느 정도로 측정하느냐는 천지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제적인 자유민이 적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경제적인 자유민이라는 그 척도가 민족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표면적으로는 제 예전에 저랑 비춰보면 경제적 자유인이 된 거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더 뭐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예를 들어 뭔가를 살 때 가격표를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경제적 자유민이 됐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게 남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네. 나의 즐거움, 나의 취향을 위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네, 곳에 네. 에너지를 쓸 수가 있지 네. 강제적으로 남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짜로 돈을 받거나 벌면 게을러지고 영혼이 썩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저는 배당을 받거나 자기 돈이 불어나고 있거나 월세를 받는 사람 중에 너무 게을러져서 이거 비추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말이 네.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배가 고플 때 일이 잘 돼요. 밥 먹은 직후에 일이 잘 돼요. 그죠? 배가 고프면 그 배를 채운 데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코 생산적인 상황이 아니다. 인간이니까 배를 채워야 되고 그때 단기적인 것에 몸이 바빠지지만 급박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은 그 다음에 경제적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때 네네.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민의 삶과 생산성이 시작되는 거지. 이건 이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미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유무형의 자산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일도 훨씬 잘해요. 그리고 훨씬 회사도 행복하게 다니고. 와, 지금 당장이 힘들더라도 비전 가지고 그쵸. 행복하게 다니고. 그렇죠. 자기한테 맞아. 의미가 있으니까. 맞아. 뭔가 디벨롭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어렵죠. 맞아요. 어렵지만 장점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그걸 서포트해주고 해주고. 재테크로서 자산을 쌓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네. 굉장히 많은 진정한 자유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저희는 그런데 반드시 기여를 해야 이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도 아니니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많이 빨리 만든다.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수억 명, 수십억 명을 만들어야 된다. 금융맨 with philosophy. 요새 금융인들 철학이 있습니다. 대표님, 책에다가 이런 얘기 쓰셨어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거랑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사실 돈이 돈을 벌긴 하죠. 그냥 큰 돈이 있으면 네, 그 돈이 돈을 통해서 벌지만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신할 이유는 아니다. 왜냐면 돈이 많은데 그러면 돈 날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돈 많았는데 자기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네. 돈 하나도 없었는데 막 벤처회사 차려갖고 100억, 1000억 투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맞아. 설명할 것이며 맞아. 돈을 다 날리는 매직을 네, 부렸건 네. 돈을 불리는 매직을 부렸건 자기 뭔가가 들어 자기 인텔렉트가 들어갔고 자기 선택이 들어갔죠. 선택. 그쵸. 그쵸. 그 자기 내공, 자기 네트워크, 자기 지식, 자기 무형적인 무엇인가가 그 돈이라는 자산이랑 융합돼서 맞물려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거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다. 근데 돈이 전부다라고 하면은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쪽에 내 5배 많으면 영원히 못 쫓아가라는 관념이잖아요. 돈이 정말 기계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어떤 돈이 전부다라는 것은 근데 잘못된 관념이고 굉장히 편리한 상상이죠. 재테크 관점에서 인생을 정의하자면 타고난 무형자산과 자기가 개발한 무형자산을 평생에 걸쳐서 유형자산을 치환해 나가는 과정이다. 돈과 자산과 빌딩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어서 너무 맞는 것 같아. 그죠? 완전. 예. 60,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무형자산은 거의 안 남고 모두 현금화로 그렇네. 유형 자산으로. 바꾼 상황이겠죠. 아니에요. 요즘 60, 70대도 아니에요. 그죠? 일러요. 100세? 100세. 정도. 예. 예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예. 성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부모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제주도 똑같고 간 대학도 다 똑같고 전공도 똑같은데 한 사람 매일 웃고 다니고 인사 열심히 하고 다니고 약속 다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럴 필요가 있냐면서 관뒀어요. 됐다. 인사를 왜 해? 약속을 왜 가? 그리고 뭐 꾸미지도 않고 뭐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둘 다 돈이 없어요. 혹은 둘 다 똑같은 돈을 물려받았어요. 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좀 더 신경 써달라, 투자를 해달라,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했더니 자네 같은 사람 너무 좋아하면서 결국은 커리어가 쌓이면서 누가 사업하고 싶다면 해보게 내가 5억 빌려줄게 네.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어차피 자본주의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아까 여기처럼 돈을 버는데 난 돈 없는데 뭐하러 해? 그쵸. 쌍둥이여도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너무 있잖아요. 다르죠. 너무 다르죠. 무형 자산을 네. 점점 금전으로 이렇게 환산해 치환해 네.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는 말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2030 세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거 좀 디테일하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 공부. 돈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투자해보는 거죠. 맞아. 50만 원이 불어나봤자 얼마나 불어나겠느냐 하지만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무형자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눈, 그 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10대 때 가능하면 10살이 되기 전에 투자해보면 좋고 네, 요새 자녀들에게 이미 건너갔는데요. 최대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5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봐라. 학원을 간다 생각하고 뭐 시간 관리하는 거에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어요? 시간 시간 관리. 시간 관리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진짜 아인슈타인이어도 5시간이에요. 10시간씩. 5시간 너무 긴데요? 맞죠? 사실은 1시간만 집중해도 엄청난 거죠. 맞아. 대부분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막 16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16시간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대부분 시간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죠? 네.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1분 1초 아끼는 것보다 이게 요가를 통해서건 명상을 통해서건 책을 통해서건 집중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놀아야 돼요. 근데 노는데 또 에너지가 드는 집중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네. 스타 하루에 뭐 7시간씩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친구들 그 집중력이 막 스트레칭이 돼서 5시간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있더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을 자신의 성장 시간으로 삼자. 여기 우리 제작진들이 여러분 귀가요. 이게 이렇게 종이다 못해 그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기예요. 작년 말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우루 할까 삼성우루, 뭐 본주로 할까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뭐 카카오를 따라가야 되냐, 네이버를 따라가야 되냐 등등등 급등하는 거 이렇게 덥석덥석 그때 좀 이렇게 volatile하게.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네. 투자로도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굉장히 유명한 그 선생님 중에 에드 세이코타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오케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Everybody gets what they want in the market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게 되어 있다. 다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스릴을 원해서 들어온 사람은 스릴을 얻어가고 어머, 진짜요? 영웅담을 원해서 들어온 사람은 영웅담을 얻어가고 스릴과 영웅담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돈이 필요했던 사람은 돈을 얻어가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이 약간 카지노판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카지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카지노에 가는 99%는 돈 벌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돈 있는 곳이 카지노인데 머리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99%의 확률로 스릴을 얻어가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릴을 얻으러 들어갔으면은 스릴을 돈 내고 스릴을 얻고 그것을 스릴 있게 최대한 즐기시라. 저는 돈 내고 얻는 스릴인데 누가 저기 롤러코스터 타러 가서 돈 벌어올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스릴을 그렇네요, 느끼고 가는데. 맞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스릴을 원해서 갔다라면 네. 스릴에 집중해서 네. 그 돈값을 잘 즐겨라. 쓰고 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충격적인데? 자, 그러면 대표님, 자, 이렇게 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저는 어느 쪽이? 확장해 나가실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저는 다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마음. 돈을 못 벌 팔자야. 아, 팔자 어머. 문제야라고 본인이 편리하게 픽스한 사람은 어머. 본인이 잠재력이 있음에도 응. 본인이 믿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나는 안 되라고 결심했으면은 그런 사람은 불 확장 못 하겠죠. 눈앞에서 금을 갖다 줘도 네. 내 거 아니야 예. 하고 거절할 테니까. 예. 근데 열어놓고 생각하면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에서 자기만의 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루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더 가야죠. 네. 가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움 많이 되셨죠?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본인만세의 노력. 이렇게 천 대표님까지 모시고 얼마나 가상합니까? 이렇게 노력은 계속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드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